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시한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미복귀 전공의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의료법에 따르면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그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 업무 개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9조 3항에는 의료인은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료인이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런 면허 자격 정지는 행정 처분이니까 행정 절차법상의 이제 의견 진술 기회 같은 것들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거쳐서 예.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면허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네. 이와 같은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88조의 의료법 88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실형을 받거나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에는 면허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의료법 65조에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정부에서 밟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예.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의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강요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강요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처벌을 하는 조항인데 단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가벌성이 너무 넓어져서 네네. 이 법문을 보더라도 폭행 협박 행위로 강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뭔가 이 집회에 나갈 것을 종용한 걸 폭행 협박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해당할 여지가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리베이트 등을 굉장히 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본인이 처방을 낼 수 있는 약과 관련해가지고 예. 집회 참석한 그런 제약회사 직원들의 그 회사 약을 사겠다, 쓰겠다 이 정도로까지 입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의사협회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서 또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협회 차원에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인데요. 네네. 사실은 의료법 23조의 5에 그 리베이트 관련된 그 규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의료인 등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이익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뭐 향응 이런 거 말고 노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긴 한데 예. 이렇게 집회 참가가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도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가장 존경을 받는 집단인 의사들이 의사 예.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의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굉장히 큰 갑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굉장히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그 의료인들의 집회에 상당히 그 나쁜 그 인상을 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제약사의 직원 동원 예. 의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빨리 네.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주부터는 전공의들뿐만이 아니라 전임의들까지 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건가요? 일단 전임의들이 오늘 뭐 신규 예. 임용되는 전임의들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이 엇갈린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일단 예년과 같은 규모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탈할 가능성 여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 내놨고요.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전임의 수가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줄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에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대규모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함께 자세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이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징계가 내려진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2조에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예.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요. 검찰 임관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윤석열 그 대통령과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언론에서나 그냥 붙은 이야기지 법조계를 조금만 잘 아는 사람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사단 운운을 갖다 하면서 거기에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윤석열 사단이 하나회하고 비견된다라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회 이야기한 건 어떤 의미냐? 쿠데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 운운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윤 검사장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의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0.73%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마치 대통령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 징계에 있어서도 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으로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성윤 위원 현재 민주당 전주을 예비 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 처분이 나더라도 정치 활동에는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일단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제약이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정치 활동을 하는 데는 별다른 규제 그런 법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후보 행보를 가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장애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상 현역 공무원들이 사직서만 내고 수리하지 않은 실제 공무원 신분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부분들. 이게 황운하 의원 같은 케이스에서 대법원이 그 부분이 관련해서 만약에 수리 여부가 기관장에 따라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지연하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정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서 이런 여러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성윤 위원은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징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 이것도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일단 행정소송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네네. 전 검찰총장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네. 그 집행정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할지 안 할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검찰의 빅3라고 한 요직이 있거든요. 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인데 예. 이 세 자리를 역임한 사람은 이성윤 검사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그 고검장 말고 네네. 신성식 검사장도 얼마 전에 해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성식 검사장은 또 순천에서 출마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컷오프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들과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최고위직 검사들과 관련해서 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